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20대 총선은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구하고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려내라는 것이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낡은 정치를 심판하고 새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구태 정치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근의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등 선거 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참아왔으나 더 이상 묵과하면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가 혼탁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청양 소재의 한 보수단체 대표인 강모 씨는 3월 28일 온라인에 공개 질의서를 게시한 데 이어 4월 6일에는 박수현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언론사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어서 이를 공개하겠다며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협박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강모 씨를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공주 시민이 택시기사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듣고 저희 사무실 측에 제보를 해온 일이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박수현 후보를 찍지 말라며 말도 안 되는 흑색 선전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택시에 탑승했던 시민은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언비어를 유포한 택시기사와 그런 유언비어의 출처를 찾아내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공주시 의당면에서 제 선거 벽보가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이 발견되어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언비어 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후보 협박 등 일련의 선거 방해 행위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계획된 정치 공작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낙마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배후 세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 시민과 부여 청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악의적인 흑색 선전은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와 영혼을 갉아먹는 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민생 선거를 흑색 선전 하나로 끝내려는 것이 과연 바른 일이겠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공주 부여 청양의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 선거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론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인데요. 예. 공주 시민이 택시기사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고 하시는데 유언비어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유언비어와 흑색 선전이 이번뿐만이 아니고 우리 언론인들 잘 아시다시피 2012년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게 가려에 있었습니다. 또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제 직접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이런 사실들이 있었음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말 엄청난 제보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일관되게 제가 고소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저희 당원들에게, 저희 핵심 조직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유언비어나 네거티브를 절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저희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2달 연속 제가 지시했고 요청했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십 명의 상무위원들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유언비어 네거티브가 날이 갈수록 심해 있고 지금 상황의 판단은 제 선의와는 무관하게 이것이 이 선거 결과 자체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청양의 보수단체의 한 대표가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서 자기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당하는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자기의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언론사에 다 그것을 6시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그렇게 공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바로 이어서 심한 개인적인 욕설과 모욕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그 청양보수단체의 대표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고 충남선관위는 즉각 해당 유튜브를 폐쇄 조치할 것을 그쪽의 당사자에게 요청했으나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6시가 지나서 저희는 어떤 행위를 하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밤 11시쯤에 새로운 내용을 올려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제가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미 이 사실은 그 취소 여부를 떠나서 이미 언론에게 박수현이라는 실명을 박아서 공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 조치는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저께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사실 지금 김태현 기자 질문한 그런 내용입니다. 직접 한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성이십니다. 연세가 꽤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콜택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택시에 타자 저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복을 입은 운동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택시에 다가와서 박수현 후보를 잘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인사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택시는. 그러니까 이 택시 승객이 저에게 제보를 한 승객이 우리 박수현 후보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택시 기사가 박수현 후보는 절대 찍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 이유는 가정 파괴범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여자의 가정을 파괴했고 그 해당 그 가정 파괴당한 세 여자가 신관동의 한 식당에 모여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움박질을 벌였다. 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시민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냐 하자 신관동에 가서 다 확인해봐라. 다 알고 있는 일이다. 라고 이 승객에게 재차 저를 음해하는 그리고 박수현을 찍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하고 있는 정보는 이 택시 기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기사단이 조직이 되어 있다는 제보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미 선거판에서 흔히 오갈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이미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특히 저 박수현이 낙마를 누리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공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제 선의로 이 문제를 인내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사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누차 이것을 고발 조치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저희 모자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에 내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가장 큰 어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른이 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야 될 그리고 지역사회를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가장 자부심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선거를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 공주 시민이자 내 유권자들을 고소고발부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판단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내 선의와는 다르게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또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끔 처신한 또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께 혼이 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선거에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수십 가지에 이르는 그런 소설 같은 버전을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이런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김태형 기자님 질문에 답이 드려서 죄송한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사실상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 전서부터 얘기가
돌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선거 거의 막바지에 와서 이런 강력 대응을 하시는 저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그런 계속되는 건의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묵살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가장 제가 분노스러웠던 것은 좋습니다. 다른 것도 좋지만 제 벽보를 훼손하는데 뭐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 신체의 일부를 가서 아주 파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개인이 원한을 샀다거나 뭐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런 후보라는 이유로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잔혹한 그런 벽보 훼손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슬픔을 느끼고 선거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정말 선의로 그렇게 인내해왔습니다. 제가 당의 대변인이었던 걸 잘 아실 것입니다. 때마다 국회 정론관에 이것과 관련한 그런 소문들이 기자들 사이에 그렇게 파다하게 주기적으로 퍼지는 그런 상황을 저는 그런 상황도 인내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종훈 기자님. 지금 이태우 기자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후보자께서도 가정 파괴법이 뭐냐는 의원회가 이끌고 있다라는 말이 지금 크게 나오고 있거든 사실. 그렇습니다. 딱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런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있었으면 좀 좋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예. 그것이 제가 증거를 대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가정 파괴범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가 대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아시다시피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한 빈 곳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저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가 저도 제 인격이 있는데 남의 가정을 제가 어떻게 파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금 우리 박정우 국장님 질문대로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말씀하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는 가정 파괴 범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 논쟁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 인간의 인격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이고 또 이것은 정확한 후보자 비방에 해당되는 일이며 이것은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장님, 저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아까 앞에 언급하신 것 중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처신한 빌미를 제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언급을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후보님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 네. 사실상 지금 후보님 어디 그대로 받았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어디까지 후보님께서 뭐 가정 파괴범이 아니다 이 워딩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어디까지 용납을 해줄 건지 언론에 아예 그냥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조심스러운 건지 그 선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론은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고요. 다만 어차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그 고발 그 내용이 이제 기자님 취재는 공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이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저에게 덮어지고 있는 그런 말들이 뭐 녹취록까지 돌고 있다는 거고 거기에 가정 파괴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갑수 기자님 말씀하신 제 처신의 빌미, 이것은 지극하게 제가 아주 겸손하고 보편 타당한 상식적으로 말씀드린 일이고, 이것은 제가 유세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제가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런 것이 아니다. 저에게도 나약한 인간이니 저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은 이 사안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편 타당한 일반론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바꿔보는